나는 몰라서 사실 묻고 싶다니까. 세무사님 좀 불러봐요. 이거 왜, 되냐고. 일곱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동 45평 아파트가 5억이 떨어진 또 수성한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 5억 낮은 14억에 매매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더 작은 95제곱미터보다도 2억 6,500만 원이나 낮아서 사실상 역전현상이다. 마마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증여를 위해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거래가로 넘기고 명의를 분산해서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증여성 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6월 말까지는 이와 같은 증여성 거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누구나 예상했듯이 지금 내용이 그렇죠. 108.6제곱미터 3월 실거래가가 14억 원이었는데 3월 실제 시세는 18억 5천에서 20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19억 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매물인데 이게 갑자기 14억 원의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싸게 거래가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죠. 매매로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분들이 매매로 거래를 하면서 매도자가 이렇게 해줄 리는 없지. 이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 자, 이렇게 증여를 가장한 매매를 해도 될까? 나는 몰라서 사실 묻고 싶다니까. 세무사님 좀 불러봐요. 이거 왜, 되냐고. 근데 이게 문제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은 좀 시가보다 싸게 줄게 그러면 네. 야 이만큼에 대해서 너는 시가가 18억인데 14억에 줬으면 4억만큼 싸게 주면 4억만큼은 중요한 거 아니야. 4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고 해서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네. 당연히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 추정이라고 보죠. 네. 근데 당장 두들기지 않고 좀 기다렸다 두들기니까 그래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본 거고 또 하나는 증여 추정으로 두들겨 봤더라도 실제 어쨌든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좀 싸니까 가액이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건 그래. 증여세는 최고가액 30% 또 3억 원 이내 예산을 봐주거든요. 네. 이거 봐줘요, 진짜로? 네. 봐주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최근 2개월 거래가액의 5%만 낮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 낮은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한 거보다 5% 낮은 가액이 인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장 때려 맞으면 또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복리로 붙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 근데 하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또는 기사에 나오는 저희가 이렇게 비전문가가 세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떠드는 얘기만 갖고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거고 그럼요. 분명히 세무 상담을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선 다음에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 보이면 증여성을 껴서 이렇게 어떤 친족 간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의뢰될 거다 정도까지 생각하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무 상담 받으세요. 전문가가 그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 따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업무들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거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세무 상담을 그렇죠. 좀 사전에 받고 나서 행위를 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좀 그런 게 뭐냐면 거래된 게 1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좀 낮을 수 있지.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우려하는 거 뭐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거래가가 14억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증여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14억 기준으로 갈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이지. 네. 그런가?
모르겠다. 기준가액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로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인정을 최근 거래 받아버리면 사례인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증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를 희생양으로 바친 거 아닐까라는 잠시 상상을 핑크빛 상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진짜 별별 수다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완전 천재 중에 천재지. 와,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단합이 될까? 여러 채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여러 채를 정말 갖고 있었던 분이라면 시도해볼만 할 것도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재료가가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쭉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시장 자체는 막 뭐 여전히 혼조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때려잡는 건 계속 잡겠다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것 건 또 같아요. 기대를 또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네,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냉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혼조세. 기사도 맨날 들쭉날쭉이야. 폭락했네, 아니네. 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사는 보면 항상 그렇지만 조금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 싸늘하게 이미 식어 있는데 아직 뭐 풍선 효과가 가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뒤에 보니까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오늘 해드렸던 얘기 중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6월 1일 보유세 기준 어떤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오는 얘기들만 너무 보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고 앞으로 뭐 가격이 더 빠지고 계속 폭락하고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충격이 더 길어지고 더 심각하게 미국들 기업들 자빠져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시장의 동향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지금은 되게 밀도 있게 진짜 현장 분위기 어떤지는 한번 좀 개별적으로 체크질을 해보십시오. 언론은 항상 후행하더라. 별별 수다도 후행합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필드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되짚으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것보다 한 번 더 뒤에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조금 시장 돌아가는 것들은 관심 있는 지역들 돌아가는 부분들은 항상 전화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얘기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6월 말까지는 지금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 본인들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문제가 일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중하고도 무겁게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대한 것들은 현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희망하면서 한 주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